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는 보험으로 내가 입원이 커버가 된다 그러면 보험을 생각을 해서 입원을 더 선택하는 게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보험 든 건데 보험 사기 무서워서 입원이 가능하지만 무서워서 통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보험 사기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공조수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병원과 연관된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저도 이제 이런 관련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제 법원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무죄의 포인트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판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법원에서 보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13년도 판례고요. 2심, 이 노라는 게 이제 2심이라는 의미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고의가 없다. 이제 고의가 없어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겠는데요. 이제 기소가 되면, 즉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공소 제기에서 공소장을 작성하는데 뭐라고 공소장을 작성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까지 상해 정도를 과장해서 입원해서 합의금을 받아먹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총 2,100만 원 정도를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근데 원심은 1심이거든요. 1심은 이분을 유죄 판단했는데, 그럼 어떤 거를 봐서 유죄 판단했는지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 피고인은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 등 사고로 아프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 그래서 유죄를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1심은 아프다고 하는 부위랑 진료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거 유죄의 한 근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인 스스로도 뭐 보험회사 분쟁 때문에 입원이 길어졌다고 말하거나 이런 등등 약간 입원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제랑 다르다는 점이 인정이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3번은 입원 기간 중에 보존적인 약물 치료만 반복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 위주로 했고 뭔가 그 입원에 필요한 치료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요구될 정도로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이거는 통원이 가능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입원을 할 때 각 질환마다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검사를 많이 해요. 뭐 MRI를 한다든지 CT를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입원이 필요할 만한 검사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보존적인 약물 치료만 했다. 약물 치료라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하나의 유죄의 증거로 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죄 선고했는데, 당심 이제 2심은 이거 전혀 다르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 형사 재판의 대법리를 하나 설명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형사는 민사화보다 훨씬 그 증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황상 약간 유죄 의심이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즉 무죄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재판의 유죄에 대한 입증의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겠는데요. 이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각 2주 이상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본인이 2주를 쓴 게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보고 이거는 2주 정도는
이런 치료를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입원을 한 게 의사의 허락을 받고 입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는 입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저 입원해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과잉 입원, 허위 입원으로 이제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기재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세 번째는 아까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이렇게 보시면은 보존적인 치료만 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보존적인 약물 치료만 했고 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항소심은 피고인이 매일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존적인 약물 치료한 거는 팩트 맞는데 적어도 의료진은 적어도 1회 이상의 약물 치료 내지 무의료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입원을 했을 때 반드시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뭔가 치료는 받은 게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 중 어떤 방법으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는 그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통원 치료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입원 치료하고 통원 치료 둘 다 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통원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거라는 거죠. 특히 이제 통원이 가능해도 입원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는 쉬지 못하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 집에서 사실 통원이 가능하지만 집에 가면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보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차라리 입원을 하면서 약간 집안일에서 벗어나서 치료를 집중할 수 있는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먼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하는데 그 병원과 집이 거리가 상당한 경우, 그런 경우 대중교통을 통해서 뭐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갈아타고 이래야 된다, 택시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통원이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입원을 하는 게 더 적절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 같아요. 환자가 선택권이 있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통원 치료 선택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원은 각 병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상해 정도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 피고인의 위계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위 입원 또 가다 입원으로 1심에서 사기죄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게 뒤집혔어요. 무죄로 났고 여러 가지 좋은 판시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2심 판결문의 모든 내용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피고인은, 그러니까 환자는 입원과 통원이 모두 가능할 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제 판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는 보험으로 내가 입원이 커버가 된다 그러면 보험을 생각을 해서 입원을 더 선택하는 게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보험 든 건데 보험 사기 무서워서 입원이 가능하지만 무서워서 통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런 파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혹시 허위 입원이나 가다 입원으로 지금 뭐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신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